자유의 나라 다시 흔들리다. 세계의 리더, 자유의 상징,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보기. 이 문장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떠올리면 떠오르던 수식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 앞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다시 미국다움을 잃고 있습니다. 그의 슬로건은 여전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지만 정작 남은 건 미국을 다시 분열하게 만든 결과였죠. 복수의 정치, 정권이 아닌 전쟁의 시작. 트럼프 2기의 출발은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라 복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선거 내내 심판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망쳤다. 이번엔 우리가 대갚아줄 차례다. 그들에는 정치인, 언론, 심지어 법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취임 직후 자신에게 불리했던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고 심지어 공직자 인사 시스템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충성이 능력보다 중요해진 순간 미국은 제도를 잃고 트럼프의 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비판하던 엘리트주의가 이제는 트럼프주의로 바뀐 셈입니다. 사법의 혼란, 법은 누구를 위한가? 트럼프는 자신이 받는 모든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합니다. 그 말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호응하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 결과 법원 앞 시위대는 이제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보복을 외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검찰은 정적 제거 도구로, 판사는 정치 심판관으로 전락했습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나는 시스템을 바로잡는 중이다. 하지만 정작 그 시스템이 그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건 애써 외면하죠. 역사는 종종 웃지요. 독재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독재의 도구가 되는 아이러니. 지금의 미국이 그 실험 무대입니다. 언론과 진실의 전쟁, 팩트는 의견이 아니다. 트럼프의 언론 공격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백악관 브리핑을 축소하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여전히 그의 최애 무기죠. 그가 가짜뉴스라고 지칭한 기사들 중 상당수는 사실 그냥 불편한 진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믿습니다. CNN은 거짓말쟁이, 트루스소셜은 진실의 성전. 결국 진실은 사라지고 신념만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진실을 수호하겠다던 나라에서 이젠 누구의 진실이냐를 먼저 따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동맹과 경제 협상인가, 갈취인가.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합니다. 우린 너희를 지켜줬다. 이제 보상해라. 그 말투는 마치 협상이라기보다 선불 거래에 가깝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도 결국 수표를 내밀죠. 왜냐면 그가 가진 힘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안보 인질권이니까요. 그는 자국 우선을 외치지만 실상은 타국 부담을 강요합니다. 세계는 말합니다. 미국이 리더가 아니라 장사꾼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웃으며 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잖아? 그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빚은 너희가 갚고 돈은 내가 번다.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의 함정.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내부의 피로감, 냉소, 그리고 분노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는 그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기득권의 적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자신이 새로운 기득권이 되었죠. 한 정치학자는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거울이다. 그 말은 아프지만 정확합니다. 그를 만든 건 바로 미국 국민이니까요. 자유의 아이러니.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식 힘의 정치를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지키려던 자유는 지금 그 자유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자유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경고합니다. 로마도, 프랑스도, 그리고 이제 미국도. 트럼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진짜 위기는 트럼프가 아니라 그를 믿은 이유에 있습니다.